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단 몇 분 만에 사람들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후회하게 만들 단 하나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이 인정받기를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방식대로 당당하게 사는 날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호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고 당신이 살아야 할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단지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당신으로 변하고 그들의 게임을 멈추고 당신만의 게임을 만들어갈 준비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했던 변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존중은 그것을 쫓는 것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잃었다고 느끼는 그 힘은 당신이 되찾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들고 싶은 삶은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현실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은 진부한 말이나 마법처럼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남자가 들어야 하지만 대부분은 결코 마주하지 못할 차갑고 냉혹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사람,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정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리더처럼 경계를 정하는 것, 다시 집중력을 되찾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까지 그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본래부터 가져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한 로드맵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간과당하고 과소평가받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인정보다 존중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이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니까요. 첫째, 인정을 쫓지 마세요. 인정을 쫓는 것은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스스로에게서도 존중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인정을 얻으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힘을 넘겨주고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고도 약한 존재입니다. 약점은 존경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합니다. 사회가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인정을 쫓도록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 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갈등을 피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허리를 굽히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사고방식은 당신을 실패로 이끌고 사기이며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파트너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애정 표현이 줄었거나 문자 메시지를 덜 보냈거나 갑자기 너무 바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황해서 문자를 더 많이 보내고 전화를 더 많이 걸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떨까요? 그녀는 더욱 멀어집니다. 왜일까요? 절박함은 매력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 친구 관계, 직장,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인정을 더 많이 쫓을수록 인정은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강인함을 존중하지 결핍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쫓는 것은 결핍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정을 구하는 대신 상황을 바꿔 자존감에 집중하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당신은 존중받는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합니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변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냉혹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 모두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의 역할은 모두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보든 최고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쫓는 걸 멈추면 끌리기 시작하고 집착이 아닌 강인함에서 끌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둘째, 경고 신호를 인식하세요.
힘을 되찾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고칠 수 없고,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누군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경고 신호를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은 불편하고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모든 게 괜찮은 척하는 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 경고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쩌면 미묘할 수도 있고, 어조의 변화, 열정 부족,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노골적으로 취소된 계획, 받지 않는 전화, 노골적인 무례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징후는 분명히 있습니다. 눈을 뜨세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온 힘을 다했는데도 최소한의 보상만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어쩌면 항상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계획을 세우고 타협하는 쪽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변명, 무관심, 침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야 할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셈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관심이 값싼 것이라고 가르치는 셈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값싼 것들은 쉽게 버려집니다. 경고 신호를 인식한다는 것은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성 속에서 당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례함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있습니까? 대립이 두려워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만약 답이 예라면 이제 깨어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연애 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파트너가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취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에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세 번째에는 화가 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침묵을 지킴으로써 파트너에게 시간을 소홀히 해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파트너가 이를 알게 되면 그 행동은 계속됩니다.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례함을 계속 참을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받는 대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인가요?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한 걸음 물러서는 힘,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그들을 쫓거나 애원하거나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는 것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러서세요. 왜 물러서는 것이 그렇게 강력할까요? 바로 역학관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물러설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휘말리지 않고 그들의 자존심을 채우지 않고 더 이상 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쫓는 것을 멈추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항상 연락 가능하고 항상 먼저 문자를 보내고 항상 계획을 세우고 항상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편안해지고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예측 가능해지고 예측 가능한 일들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자,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문자도 전화도 먼저 다가가는 것도 멈추게 됩니다. 갑자기 그들은 궁금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왜 그에게서 연락이 없었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게 바로 부재의 힘입니다. 당신 없이 사는 삶이 어떤지 마주하게끔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장난치는 것도 누군가를 조종해서 당신을 그리워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서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겠다. 나 자신에게 투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변화는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더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더 안정감을 얻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만의 인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역학관계가 변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당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다시 기어 나올 때쯤이면 더 이상 그들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진심으로 투자하면
애초에 당신의 가치가 그들에게 묶여있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당신은 항상 충분했고 그저 스스로 깨닫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반응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나 심호흡을 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제 말을 믿으세요.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릴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당신도 당신 자신의 힘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게 언제였나요?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하고 의도적인 자기 투자, 내면에서 외면으로 당신을 변화시키고 매일 아침 더 강하고 더 나은 자신이 된 기분으로 깨어나게 하는 그런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평범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고 자신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곧 죽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관계를 위해 몸을 굽히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꿈을 미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왜 자신이 기진맥진하고 정체되고 성취감이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세상과 자신에게 당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노력할 가치가 있고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고 에너지를 들일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메시지는 강력해서 당신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도 바꿉니다. 스스로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최고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의 당신이 아니라 변명을 그만둔다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그는 더 건강하고 강하고 더 절제되어 있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나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막고 있을까요? 10중 9은 바로 당신입니다. 냉정한 진실은 지금 당신의 삶에 대해 다른 누구도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트너도 부모님도 상사도 아닌 모두 당신 탓입니다. 그리고 그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그것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하는 결정 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쫓는 대신 그 에너지를 헬스장에 가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데 쏟는다고요? 누군가 당신을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목표를 세우고 달성함으로써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는 대신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데 집중하세요. 가장 좋은 점은 자신에게 투자할 때 당신의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감, 규율, 그리고 목적의식에 이끌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얻어냈기 때문에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투자하는 한 가지 행동을 시작하세요. 큰 투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30분 헬스장에 가는 것일 수도 있고 TV 대신 책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을 위해 하세요. 최고의 당신은 기다리고 있고 그를 만날 때가 됐습니다. 5번째, 리더처럼 경계를 정하세요.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단어에 움찔합니다. 경계를 정하면 까다롭고 이기적이며 불친절해진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경계는 사람들을 막는 벽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보호하는 가드레일입니다. 경계를 정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짓밟힐 준비를 하는 셈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절하고 싶을 때 몇 번이나 예라고 말했습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도록 내버려 둔 적이 몇 번입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불편한 행동을 몇 번이나 참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당신은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내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내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당신을 믿습니다. 가혹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경계를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계는 무례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이게 바로 내게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보다 못한 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것은 협상 불가한 것, 즉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끊임없는 지각, 무례한 말투 또는 감정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적어두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세요. 자신의 경계를 모른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자신의 경계를 자신 있게 표현하세요. 핵심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무시할 수 있지만 행동은 존중을 요구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논쟁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단지 그것을 강요하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취소한다면 그 친구와의 계획을 그만두세요. 파트너가 계속해서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용기를 내어 떠나세요. 당신의 경계는 당신이 그것을 강요하려는 의지만큼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경계를 정하면 그들이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을 무시할 때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정말 원하시나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편의일 뿐입니다. 사실 경계는 좋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끌어당기는 거죠. 경계를 정하면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기준에 맞춰 나아갈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들은 원래 곁에 있어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6번째, 부재 효과. 대부분의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힘이지만 부재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끊임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쫓아다닌다면 당신은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을 위해 나타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도움을 주고 가장 먼저 문자를 보내고 가장 먼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위해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노력에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존재가 예측 가능해졌고 예측 가능한 일들은 무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다른 것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불청객처럼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취하고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왜 그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공허함을 만들었고 그 공허함은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재 효과의 작용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면 사람들이 당신의 부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서 그들은 당신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경종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것을 가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조종하여 당신을 쫓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물러서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서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집중력을 되찾고 당신에게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설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나서거나 상대방이 그러지 않고 당신이 그들 없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승리입니다. 7번째,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은 모든 남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얻기 어려워하는 자질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평생 자신감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감이란 시끄럽고 화려하며 들어가는 곳마다 압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조용하고 차분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검증이 필요 없는 그런 자신감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은 어떤 모습일까요? 방에 들어섰을 때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곳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거나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에 충실하고 차분하고 침착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질 뿐입니다. 바로 그런 자신감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자신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간단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감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 복근이나 억대 연봉, 좋은 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좋지만 그건 외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무엇을 가졌든 없든 자신의 가치를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항상 자신의 차, 직업, 라이프 스타일을 뽐내는 남자를 생각해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자신감 넘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자신감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차, 직업,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없애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증명할 것 없이 방에 들어오는 남자와 비교해보세요. 그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침착합니다. 자신감은 내면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굳이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감은 행동으로 직접 나서서 실천하고 스스로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헬스장에 가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어려운 도전에 맞서든 그 모든 것을 실천할 때마다 난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자신감은 더욱 커집니다. 8번째,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과도한 설명은 불안감의 신호입니다. 설명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정, 경계 또는 기준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존중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과도하게 설명할 때마다 자신의 힘을 내주는 셈이니까요. 사람들에게 내 의견보다 내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셈이죠.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당신은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한 적이 있나요? 어떤 계획을 거절했는데 갑자기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경계를 정했는데 상대방이 반발하자 정당화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대방이 당신을 더 존중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과도한 설명이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을 덜 존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짜 남자는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정을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며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면 누구에게도 정당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설명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침묵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음에 누군가 당신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때 설명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세요. 대신 이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이야 라고 말하고 거기서 멈추세요.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이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이야 라고 반복하세요. 믿으세요.
이렇게 연습할수록 자신감이 커지고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도한 설명은 당신을 불안하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때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서 에너지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 멈추세요. 당신의 결정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만큼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두세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침묵이 스스로를 말하게 하세요. 9번째, 쓸모없는 짐을 버리세요.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당신의 목표를 지지하지 않는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리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당신은 그들이 쓸모없는 짐이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장하고 싶다면 그들을 놓아줘야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어색하고 때로는 정말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독이 되는 사람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그들을 놓아주는 것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을 용인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과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무례하게 대접받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보내는 매 순간이 당신의 목표, 성장, 그리고 행복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낭비하고 있나요? 왜 에너지를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아붓고 있나요? 산을 오르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쓸모없는 물건, 필요하지도 않고 쓸모없는 것들로 가득 찬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다고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요? 그리 멀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 배낭을 벗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오르기가 수월해집니다. 더 빨리 움직이고 더 편안하게 숨쉬고 정상에 도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쓸모없는 짐을 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을 파악했다면 경계를 정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지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당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냥 떠나세요. 설명도 사과도 없이 그냥 떠나세요.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당신 삶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세상에 당신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쓸모없는 짐을 파악하고 경계를 정하고 관계를 끊기 시작하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놓아줄 때 올바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10번째, 다시 집중하세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며 보내고 있나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해주지 않는 여자일 수도 있고 항상 당신의 친절을 악용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진실은 이렇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모든 순간은 낭비입니다. 그리고 낭비된 순간은 결국 낭비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당신의 집중력은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다른 사람들의 드라마, 의견, 무례함에 끊임없이 방해받는다면 당신은 결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절대 잃어서는 안 될 것, 바로 당신의 관심을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대화를 되짚어보며 어떻게 다르게 말했어야 했는지 생각하며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습니까? 이제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 집중력을 당신의 목표를 향해 쏟는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기술을 쌓을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집중력을 되찾는 것은 간단한 한 가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놓아주세요. 목표와 맞지 않는다면 그냥 포기하세요.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끊어버리세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집중력을 되찾으려면 규율이 필요합니다. 유혹적일지라도 방해 요소를 거부해야 합니다. 불편할 때에도 경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직업, 건강 또는 개인적인 성장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적어보세요.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하세요. 그런 다음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행동은 우선순위와 일치하나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력을 낭비하고 있나요? 삶에서 방해 요소를 파악했다면 행동에 나서세요.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을 열등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팔로우 취소하세요. 목표와 맞지 않는 계획은 거절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집중력을 되찾으면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11번째, 미묘한 거리두기의 기술. 거리두기라는 단어 자체가 차갑고 거리감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는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감정이 없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거리두기의 기술을 터득하면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초연함이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초연함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신경 쓰는 것입니다. 초연함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결과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되 행복을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연애 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상대방이 떠날까봐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자, 모든 대화, 모든 상호작용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자신의 행복은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초연함의 반대입니다. 이제 다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같은 관계에 있지만 결과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최고의 자신이 되는 데 집중합니다. 명확하게 소통하고 경계를 정하고 온 힘을 다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에 당신의 행복을 맡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떠나도 괜찮고 떠나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연함이며 자유입니다. 초연함은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업, 친구 관계, 개인적인 목표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초연함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초연해지면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초연함을 키울 수 있을까요? 먼저 초점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스스로의 인정을 구하세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을 거라고 믿으세요. 초연함은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놓아주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극복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바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12번. 자신의 길을 지배하세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이자 궁극적인 목표이며 평범한 남자와 특별한 남자를 구분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길을 지배할 때입니다. 거만하거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지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감 있고 목적의식 있고 당당하게 지배하라는 뜻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통제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다른 사람의 각본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라고 하니까 학교에 가고, 하라고 하니까 직장에 가고, 기대되는 삶이기에 정착합니다. 그러다 어느새 자신의 삶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삶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삶을 만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 남 탓을 하지 말고 누군가가 당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변명하지 마세요.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비전을 명확히 하세요. 당신에게 성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 친구나 가족이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세계를 여행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적어두고 현실로 만들고 행동하세요. 행동이 없는 비전은 그저 꿈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을 지지하고 성장하도록 도전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쓸모없는 짐을 지고 있다면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망설이지 마세요. 길은 당신이 만들어갈 것이고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며 그 길을 만들어갈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고 당신의 식탁에 앉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의 인정을 쫓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모든 방에 들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켰던 방해 요소들이 사라지고 다시 집중력을 되찾아 목표를 향해 집중하기 시작했다면 얼마나 더 강해졌을까요? 얼마나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될까요? 얼마나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될까요? 자, 상상해보세요. 한때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존재, 당신의 힘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어서 돌아올 때쯤이면 당신은 자신의 길을 지배하는데 너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방식이 아닌 당신의 방식대로 삶을 만들어가고 성장하고 진화하고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이 영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존중의 조각을 구걸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소유하고 자신의 경계를 정하고 너무나 특별한 삶을 창조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안주하지 않고 쫓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결정 말입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도전 과제를 소개합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하나의 경계를 정하고 한 시간의 시간을 되찾고 당신이 진정 원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 나아가세요. 모든 여정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고
당신의 여정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면의 무언가를 깨웠다면 이렇게 하세요. 아래의 댓글로 나는 내 힘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 라고 남겨주세요. 세상에 대한 당신의 선언이니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구독은 단순히 이 채널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함 이하의 것에는 절대 안주하지 않는 남성들의 형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운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하고 거침없고 멈출 수 없는 남성들의 운동이죠.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단 몇 분 만에 사람들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후회하게 만들 단 하나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이 인정받기를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방식대로 당당하게 사는 날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호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고 당신이 살아야 할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단지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당신으로 변하고 그들의 게임을 멈추고 당신만의 게임을 만들어갈 준비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했던 변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존중은 그것을 쫓는 것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잃었다고 느끼는 그 힘은 당신이 되찾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들고 싶은 삶은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현실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은 진부한 말이나 마법처럼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남자가 들어야 하지만 대부분은 결코 마주하지 못할 차갑고 냉혹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사람,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정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리더처럼 경계를 정하는 것, 다시 집중력을 되찾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까지 그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본래부터 가져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한 로드맵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간과당하고 과소평가받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인정보다 존중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이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니까요. 첫째, 인정을 쫓지 마세요. 인정을 쫓는 것은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스스로에게서도 존중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인정을 얻으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힘을 넘겨주고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고도 약한 존재입니다. 약점은 존경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합니다. 사회가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인정을 쫓도록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 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갈등을 피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허리를 굽히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사고방식은 당신을 실패로 이끌고 사기이며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파트너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애정 표현이 줄었거나 문자 메시지를 덜 보냈거나 갑자기 너무 바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황해서 문자를 더 많이 보내고 전화를 더 많이 걸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떨까요? 그녀는 더욱 멀어집니다. 왜일까요? 절박함은 매력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 친구관계, 직장,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인정을 더 많이 쫓을수록 인정은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강인함을 존중하지 결핍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쫓는 것은 결핍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정을 구하는 대신 상황을 바꿔 자존감에 집중하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당신은 존중받는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합니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변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냉혹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 모두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의 역할은 모두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보든 최고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쫓는 걸 멈추면 끌리기 시작하고 집착이 아닌 강인함에서 끌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둘째, 경고 신호를 인식하세요. 힘을 되찾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고칠 수 없고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누군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경고 신호를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은 불편하고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모든 게 괜찮은 척하는 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 경고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쩌면 미묘할 수도 있고 어조의 변화, 열정 부족,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노골적으로 취소된 계획, 받지 않는 전화, 노골적인 무례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징후는 분명히 있습니다. 눈을 뜨세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온 힘을 다했는데도 최소한의 보상만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어쩌면 항상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계획을 세우고 타협하는 쪽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변명, 무관심, 침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야 할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셈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관심이 값싼 것이라고 가르치는 셈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값싼 것들은 쉽게 버려집니다. 경고 신호를 인식한다는 것은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성 속에서 당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례함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있습니까? 대립이 두려워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만약 답이 예라면 이제 깨어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연애 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파트너가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취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에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세 번째에는 화가 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침묵을 지킴으로써 파트너에게 시간을 소홀히 해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파트너가 이를 알게 되면 그 행동은 계속됩니다.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례함을 계속 참을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받는 대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인가요?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한 걸음 물러서는 힘,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그들을 쫓거나 애원하거나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는 것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러서세요. 왜 물러서는 것이 그렇게 강력할까요? 바로 역학관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물러설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휘말리지 않고 그들의 자존심을 채우지 않고 더 이상 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쫓는 것을 멈추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항상 연락 가능하고 항상 먼저 문자를 보내고 항상 계획을 세우고 항상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편안해지고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예측 가능해지고 예측 가능한 일들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자,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문자도 전화도 먼저 다가가는 것도 멈추게 됩니다. 갑자기 그들은 궁금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왜 그에게서 연락이 없었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게 바로 부재의 힘입니다. 당신 없이 사는 삶이 어떤지 마주하게끔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장난치는 것도 누군가를 조종해서 당신을 그리워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서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겠다. 나 자신에게 투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변화는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더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더 안정감을 얻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만의 인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역학관계가 변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당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다시 기어 나올 때쯤이면 더 이상 그들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진심으로 투자하면 애초에 당신의 가치가 그들에게 묶여있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당신은 항상 충분했고 그저 스스로 깨닫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반응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나 심호흡을 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제 말을 믿으세요.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릴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당신도 당신 자신의 힘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게 언제였나요?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하고 의도적인 자기 투자, 내면에서 외면으로 당신을 변화시키고 매일 아침 더 강하고 더 나은 자신이 된 기분으로 깨어나게 하는 그런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평범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고 자신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곧 죽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관계를 위해 몸을 굽히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꿈을 미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왜 자신이 기진맥진하고 정체되고 성취감이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세상과 자신에게 당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노력할 가치가 있고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고 에너지를 들일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메시지는 강력해서 당신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도 바꿉니다. 스스로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최고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의 당신이 아니라 변명을 그만둔다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그는 더 건강하고 강하고 더 절제되어 있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나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막고 있을까요? 10중 9은 바로 당신입니다. 냉정한 진실은 지금 당신의 삶에 대해 다른 누구도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트너도 부모님도 상사도 아닌 모두 당신 탓입니다. 그리고 그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그것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하는 결정 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쫓는 대신 그 에너지를 헬스장에 가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데 쏟는다고요? 누군가 당신을 인정해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목표를 세우고 달성함으로써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는 대신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데 집중하세요. 가장 좋은 점은 자신에게 투자할 때 당신의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감, 규율, 그리고 목적의식에 이끌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얻어냈기 때문에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투자하는 한 가지 행동을 시작하세요. 큰 투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30분 헬스장에 가는 것일 수도 있고 TV 대신 책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을 위해 하세요. 최고의 당신은 기다리고 있고 그를 만날 때가 됐습니다. 5번째, 리더처럼 경계를 정하세요.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단어에 움찔합니다. 경계를 정하면 까다롭고 이기적이며 불친절해진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경계는 사람들을 막는 벽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보호하는 가드레일입니다. 경계를 정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짓밟힐 준비를 하는 셈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절하고 싶을 때 몇 번이나 예라고 말했습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도록 내버려 둔 적이 몇 번입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불편한 행동을 몇 번이나 참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당신은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내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내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당신을 믿습니다. 가혹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경계를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계는 무례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이게 바로 내게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보다 못한 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것은 협상 불가한 것, 즉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끊임없는 지각, 무례한 말투 또는 감정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적어두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세요. 자신의 경계를 모른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자신의 경계를 자신 있게 표현하세요. 핵심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무시할 수 있지만 행동은 존중을 요구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논쟁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단지 그것을 강요하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취소한다면 그 친구와의 계획을 그만두세요. 파트너가 계속해서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용기를 내어 떠나세요. 당신의 경계는 당신이 그것을 강요하려는 의지만큼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경계를 정하면 그들이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을 무시할 때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정말 원하시나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편의일 뿐입니다. 사실 경계는 좋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끌어당기는 거죠. 경계를 정하면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기준에 맞춰 나아갈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들은 원래 곁에 있어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6번째, 부재 효과. 대부분의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힘이지만 부재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끊임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쫓아다닌다면 당신은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을 위해 나타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도움을 주고 가장 먼저 문자를 보내고 가장 먼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위해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노력에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존재가 예측 가능해졌고 예측 가능한 일들은 무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다른 것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불청객처럼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취하고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왜 그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공허함을 만들었고 그 공허함은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재 효과의 작용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면
사람들이 당신의 부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서 그들은 당신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경종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것을 가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조종하여 당신을 쫓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물러서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서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집중력을 되찾고 당신에게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설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나서거나 상대방이 그러지 않고 당신이 그들 없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승리입니다. 7번째,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은 모든 남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얻기 어려워하는 자질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평생 자신감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감이란 시끄럽고 화려하며 들어가는 곳마다 압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조용하고 차분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검증이 필요 없는 그런 자신감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은 어떤 모습일까요? 방에 들어섰을 때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곳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거나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에 충실하고 차분하고 침착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질 뿐입니다. 바로 그런 자신감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자신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간단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감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 복근이나 억대 연봉, 좋은 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좋지만 그건 외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무엇을 가졌든 없든 자신의 가치를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항상 자신의 차, 직업, 라이프 스타일을 뽐내는 남자를 생각해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자신감 넘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자신감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차, 직업,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없애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증명할 것 없이 방에 들어오는 남자와 비교해 보세요. 그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침착합니다. 자신감은 내면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굳이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감은 행동으로 직접 나서서 실천하고 스스로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헬스장에 가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어려운 도전에 맞서든 그 모든 것을 실천할 때마다 난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자신감은 더욱 커집니다. 8번째,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과도한 설명은 불안감의 신호입니다. 설명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정, 경계 또는 기준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존중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과도하게 설명할 때마다 자신의 힘을 내주는 셈이니까요. 사람들에게 내 의견보다 내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셈이죠.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당신은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한 적이 있나요? 어떤 계획을 거절했는데 갑자기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경계를 정했는데 상대방이 반발하자 정당화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대방이 당신을 더 존중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과도한 설명이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을 덜 존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짜 남자는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정을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며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면 누구에게도 정당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설명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침묵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음에 누군가 당신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때 설명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세요. 대신 이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이야 라고 말하고 거기서 멈추세요.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이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이야 라고 반복하세요. 믿으세요. 이렇게 연습할수록 자신감이 커지고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도한 설명은 당신을 불안하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때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서 에너지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 멈추세요. 당신의 결정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만큼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두세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침묵이 스스로를 말하게 하세요. 9번째, 쓸모없는 짐을 버리세요.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당신의 목표를 지지하지 않는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리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당신은 그들이 쓸모없는 짐이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장하고 싶다면 그들을 놓아줘야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어색하고 때로는 정말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독이 되는 사람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그들을 놓아주는 것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을 용인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과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무례하게 대접받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보내는 매 순간이 당신의 목표, 성장, 그리고 행복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낭비하고 있나요? 왜 에너지를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아붓고 있나요? 산을 오르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쓸모없는 물건, 필요하지도 않고 쓸모없는 것들로 가득 찬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다고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요? 그리 멀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 배낭을 벗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오르기가 수월해집니다. 더 빨리 움직이고 더 편안하게 숨 쉬고 정상에 도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쓸모없는 짐을 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을 파악했다면 경계를 정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지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당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냥 떠나세요. 설명도 사과도 없이 그냥 떠나세요.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당신 삶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세상에 당신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쓸모없는 짐을 파악하고 경계를 정하고 관계를 끊기 시작하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놓아줄 때 올바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10번째, 다시 집중하세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며 보내고 있나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해주지 않는 여자일 수도 있고 항상 당신의 친절을 악용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진실은 이렇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모든 순간은 낭비입니다.
그리고 낭비된 순간은 결국 낭비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당신의 집중력은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다른 사람들의 드라마, 의견, 무례함에 끊임없이 방해받는다면 당신은 결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절대 잃어서는 안 될 것, 바로 당신의 관심을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대화를 되짚어보며 어떻게 다르게 말했어야 했는지 생각하며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습니까? 이제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 집중력을 당신의 목표를 향해 쏟는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기술을 쌓을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집중력을 되찾는 것은 간단한 한 가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놓아주세요. 목표와 맞지 않는다면 그냥 포기하세요.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끊어버리세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집중력을 되찾으려면 규율이 필요합니다. 유혹적일지라도 방해 요소를 거부해야 합니다. 불편할 때에도 경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직업, 건강, 또는 개인적인 성장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적어보세요.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하세요. 그런 다음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행동은 우선순위와 일치하나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력을 낭비하고 있나요? 삶에서 방해 요소를 파악했다면 행동에 나서세요.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을 열등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팔로우 취소하세요. 목표와 맞지 않는 계획은 거절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집중력을 되찾으면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11번째, 미묘한 거리두기의 기술. 거리두기라는 단어 자체가 차갑고 거리감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는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감정이 없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거리두기의 기술을 터득하면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초연함이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초연함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신경 쓰는 것입니다. 초연함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결과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되 행복을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연애 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상대방이 떠날까봐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자, 모든 대화, 모든 상호작용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자신의 행복은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초연함의 반대입니다. 이제 다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같은 관계에 있지만 결과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최고의 자신이 되는 데 집중합니다. 명확하게 소통하고 경계를 정하고 온 힘을 다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에 당신의 행복을 맡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떠나도 괜찮고 떠나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연함이며 자유입니다. 초연함은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업, 친구 관계, 개인적인 목표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초연함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초연해지면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초연함을 키울 수 있을까요? 먼저 초점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스스로의 인정을 구하세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을 거라고 믿으세요. 초연함은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놓아주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극복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바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12번. 자신의 길을 지배하세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이자 궁극적인 목표이며 평범한 남자와 특별한 남자를 구분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길을 지배할 때입니다. 거만하거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지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감 있고 목적의식 있고 당당하게 지배하라는 뜻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통제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다른 사람의 각본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라고 하니까 학교에 가고, 하라고 하니까 직장에 가고, 기대되는 삶이기에 정착합니다. 그러다 어느새 자신의 삶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삶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삶을 만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 남 탓을 하지 말고 누군가가 당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변명하지 마세요.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비전을 명확히 하세요. 당신에게 성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 친구나 가족이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세계를 여행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적어두고 현실로 만들고 행동하세요. 행동이 없는 비전은 그저 꿈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을 지지하고 성장하도록 도전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쓸모없는 짐을 지고 있다면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망설이지 마세요. 길은 당신이 만들어갈 것이고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며 그 길을 만들어갈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고 당신의 식탁에 앉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의 인정을 쫓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모든 방에 들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켰던 방해 요소들이 사라지고 다시 집중력을 되찾아 목표를 향해 집중하기 시작했다면 얼마나 더 강해졌을까요? 얼마나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될까요? 얼마나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될까요? 자, 상상해보세요. 한때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존재, 당신의 힘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어서 돌아올 때쯤이면 당신은 자신의 길을 지배하는데 너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방식이 아닌 당신의 방식대로 삶을 만들어가고 성장하고 진화하고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이 영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존중의 조각을 구걸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소유하고 자신의 경계를 정하고
너무나 특별한 삶을 창조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안주하지 않고 쫓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결정 말입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도전 과제를 소개합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하나의 경계를 정하고 1시간의 시간을 되찾고 당신이 진정 원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 나아가세요. 모든 여정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고 당신의 여정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면의 무언가를 깨웠다면 이렇게 하세요. 아래의 댓글로 나는 내 힘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 라고 남겨주세요. 세상에 대한 당신의 선언이니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구독은 단순히 이 채널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함 이하의 것에는 절대 안주하지 않는 남성들의 형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운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하고 거침없고 멈출 수 없는 남성들의 운동이죠.